재혼실격 21회입니다. 정도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편안한 식사를 했다. 그동안의 인연이란 갭은 어느새 폴짝 뛰어넘어 있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고기도 어쩜 이리 살살 녹니? 맛있다. 누나들과 사위 모두 고기가 진짜 맛있다며 엄지척을 해주었다. 정도는 사위 볼 면목이 없어 눈을 피하다가 고기가 맛있다며 엄지척을 해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정도는 사위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애 데리고 자주 놀러와. 맛있는 고기 언제든지 같이 먹게. 네 아버님, 집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잔디밭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 같아요. 정말 귀찮도록 자주 와도 되는 거죠? 그럼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가. 이곳에서 하루 자고 가면 집이 숲에 둘러있어 건강에도 좋을 거야. 요즘은 아파트가 역세권과 학세권만 좋은 게 아니라 숲세권이 뜨는 이유가 다들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 맞습니다, 아버님. 아파트 문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요. 이때 매형이 끼어들었다. 온통 시멘트로 성냥갑같이 지어놓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 회사를 가도 또 시멘트로 가득 부어 만든 사무실에서 일하고 말이야. 여기나 저길 가나 종일 접하는 답답한 시멘트가 사람을 돌게 만든다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흙을 밟고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도 시멘트, 집 밖을 나오면 온통 아스팔트.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숨 쉴 곳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이 말이야. 맞아요 고모부.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이면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 해안가나 숲속 펜션으로 놀러 가잖아요. 그것도 여유 있는 사람들 얘기지. 지금 코로나가 길어져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다 빚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 가족은 그나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그들의 고통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가 이게 큰 재앙이거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게 생겼어. 다들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을 쉬었다. 참, 당신도 알지? 경석이 말이야. 알지? 왜? 우리 결혼할 때 사회 봤던 잘생긴 친구잖아? 그래. 그런데 경석이가 작년에 뜬금없이 강남에다 식당을 차렸다고 해서 축하차 가봤었어. 식당을? 아니,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무슨 식당을? 그러니까 식당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렸더라고.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왜 태국에 가면 식당이 너무 커. 서빙하는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는 거 당신도 봤지? 거의 그 정도 규모야. 아니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힘들지 않나? 힘들고 말고 하필 오픈을 2020년 1월 그것도 강남에다가 5년 계약으로 식당을 크게 오픈한 거야. 오픈하자마자 며칠 있다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지. 아 이걸 어째? 강남이면 월세도 비쌀 텐데. 월세가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월세에다 종업원비에다 한 30억을 날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팔고 몰고 다니던 벤츠 팔고 주식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며 메꾸고 있다고 들었어. 아니 집을 팔았으면 어디 가서 살아? 작은 누나는 얘기하면서 맛있게 생긴 고기는 쌈을 싸서 남편의 입에 넣어주느라 바빴다. 매형은 냉큼냉큼 아이처럼 잘도 받아 먹어가며 중간중간 열심히 말했다. 갈 곳이 없지. 그러니까 부모님 집 방 한 칸을 얻어 눈치 보며 내 식구가 살고 있다더라고. 아마 그 친구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자살 시도도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들었어. 아이고 참 큰일이네. 생각해봐. 경석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길래 어째 평생을 안 쓰고 안 먹고 악바리로 살았으니 그나마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은 건데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투자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질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크게 한탕 벌어서 그때부터 돈 쓰고 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결국 돈은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날린 거지. 아이고 참 그게 돈 더 벌면 쓰겠다는 사람치고 돈 더 벌어서 쓰는 사람 못 봤어. 그럼 그건 지금 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도 못하는 거거든. 우리 몸은 이미 나를 잘 기억하고 있어. 몸이 주인의 성격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거든. 지금 안 쓰는 사람은 나중에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가며 안 쓴다에 500원. 매형이 코미디언의 유행어 500원의 흉내를 내자 다들 하하 웃었다. 모두가 시무룩할 때 이런 재치 한 방은 기분 전환에 아주 좋았다. 큰 누나는 안 됐다는 듯 쯧쯧 혀를 차며 말했다. 아니 나이 60 넘어서 욕심이지 그래. 한 30억 있었으면 식당 오픈 안 했어도 죽을 때까지 실컷 먹고 살 수 있었으면서 무슨 크게 한탕을 더 번다고? 글쎄 말이에요. 나 같아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망했다면 죽고 싶을 거야. 시설비만 10억도 넘게 들었다고 했었는데. 아이고 어떡한다니. 그게 장사가 안 되면 시설비는 다 날아가는 거잖니. 엄마도 걱정이 되는지 한마디 했다. 그렇지요. 경석이는 처음엔 그냥 겨울이 지나면 독감처럼 없어지는 줄 알고 빨리 따뜻한 봄날이 와라. 그러고 몇 달만 손해를 감수하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했었대요. 다행히 걔가 돈이 조금 있어서 어쨌든 몇 달은 월세를 주며 근근히 버텼는데 어찌 된 게 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코로나는 점점 확산하고 있으니 놀란 거지요. 맞아요. 우리도 처음엔 독감처럼 그냥 날이 따뜻해지면 없어지는 건 줄 알았었어요. 정도의 사위가 끼어들어 그때 그랬다고 말했다.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었지. 문을 닫고 사는 계절이라 그럴 거라고. 창문을 열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날이 오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확진자가 올라가니 장사를 이제 시작한 입장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른 거지. 아 정말 고모부님의 친구분 같은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나라가 큰일이에요. 그래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2단계니 3단계니 나중에는 4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심해지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거지. 뉴스에 보니 자영업자가 하루에 1000여 곳이 폐업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영업자들이 정말 큰일이에요. 아니지 자영업자만 큰일이 아닌 거지. 자영업이 무너지면 경제는 도미노식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코비드19는 정말 세계적인 재앙이야.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다행히 저희는 아버님 덕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됐으니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도의 사위가 말했다. 그래. 미리 준비해 놓길 다행이야.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더 일할 맛도 안 나고 무기력해진다고 하더라. 네.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니 이게 미친 세상이라며 집을 갖는다는 건 이제는 진입 시도 자체도 어렵다고 말하며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집값을 올린 건 아니지만 하도 집값이 오르니 집 없는 사람 앞에서는 집 가지고 있는 게 괜히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요. 며칠 전 뉴스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제발 살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광장 앞에 섰더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 돈 좀 아끼지 말고 풀어야 해. 혼자 잘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혼자서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큰 누나가 말했다. 다들 좋은 분위기로 밥을 먹다 코로나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며 한숨들을 쉬었다. 한번 다녀간 후로 딸들과 사위는 자주 놀러왔다. 내 아이와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은 정도에게는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다 떠난 후의 적막감은 상대적으로 언제나 허탈했다. 그리고 소영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없었다. 정도는 소영에게 몇 억 줄 테니 집을 떠나라고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산 지 오래되어 어떤 것도 상의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문자로 할 수도 없었다.
혼자 사는 건 문제없는데 언제나 소영이 걸림돌이었다. 그리고 소영이 몇 억 준단들 집을 주고 나갈 것 같지도 않았다. 소영이란 여자와의 만남은 마치 만경장파에서 느닷없이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당한 기분이었다. 산산조각 부서진 나무토막을 붙잡고 폭우와 폭풍우를 맨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지친 삶이었다. 식구들에게는 걱정할까봐 서로 각자 제 알아서 사니 좋다고 말했지만 말은 말일 뿐 언제나 똥을 누고 밑을 닦지 않은 그런 어정쩡한 기분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다. 정도와 소영은 인생의 결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한편 요즘 뒷마당에는 합판으로 임시 창고 같은 게 설치되고 있었다. 베니아 파니아 뚝딱 하면 며칠 만에 완성되는 것이니 금방 만들어졌다. 저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도박꾼들을 불러 그곳에서 놀려나 보다 생각했다. 언제부턴간 젊은 남자가 밤이고 낮이고 뒷마당뿐 아니라 이쪽 앞마당까지 어슬렁거렸다. 그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인상이 좀 무서웠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다 갑자기 S가 퇴직 후 무얼 하고 사는지 궁금해졌다. 요즘 들어 통 놀러 오지도 않고 연락 한 번 없으니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다. 아이쿠 오랜만일세. S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정도도 S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다. 잘 지내지요? 그렇지요 뭐. 퇴직 후 집에 계시나요? 아니요. 나는 퇴직하고 바로 다른 일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또 바쁘게 사네요. 33년을 근무하고도 집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둘 다 취업이 되지 않아 다 큰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픔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의 기가 막힌 애완이고 현 주소죠. 아,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어요. 할 수 없죠. 더 기가 막히는 건 나는 출근하는데 다 큰 애들은 집에서 판판 놀면서 밤새워 게임만 하다가 내가 출근할 때는 자빠져 자고 있으니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네요. 아니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 막일이라도 하라고 해야지요.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놀면서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건 당치도 않아요. 대학 졸업했으니 어디 가서 막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취직도 안 되고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네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내 신세 타령을 너무 했네요. 미안합니다. 정도 씨를 생각하면 부러워서 그만. 내 신세가 상대적으로 더 처량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사설이 길었네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걱정 없는 삶이 없군요. 그나저나 한번 놀러 간다면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정도 씨는 여전히 잘 지내지요? 네, 뭐 살아있으니 잘 지내는 거겠지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S는 정도의 말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뜨끔했다. 혹시 소영의 아들 문제를 알게 되었나 싶어 마음이 불안했다. S도 소영의 아들 문제를 들은 후로는 정도 씨의 집에 놀러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하고 있었다. 거기다 소영 씨 아들의 문제로 경선과 서로 격양되게 다투고는 경선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때 바로 헤어졌었다. 그때 소영 씨가 준 3천만 원을 반씩 나눈다던 경선은 그 반도 아까워하는 눈치길래 그때 바로 다 주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아예 잊고 살고 있다가 정도의 전화를 받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니요, 뭐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점심이나 할까 하고 전화드린 건데 시간이 어떠세요? 그래요. 점심시간에 우리 건물 앞으로 와요. 내가 요즘 조그만 건물에서 경비를 보고 있어요. 아무튼 점심시간은 잠깐 비울 수 있으니 오랜만에 얼굴 좀 봅시다. 그래요. 주소 찍어줘요. 시간 되면 경선 씨도 나오라고 하세요.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전 경선이랑 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안 놀러 오셨군요.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니 한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싶으면서 그 여자를 만났던 걸 후회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려다 S는 참았다.
S가 보내온 주소로 도착했다. 건물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늘은 제가 점심 한 그릇 대접할게요. 요 앞 설렁탕 집으로 가지요. 먹을만 합니다. 아, 누가 사든 어디든 갑시다. 소영 씨는 잘 있지요? 네, 그렇지요. 정도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S는 정도의 눈치를 몰래 살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왜, 무슨 일 있습니까? 어찌 안색이 예전만 못하네요. 무슨 고민이라도? 소영 씨랑 각방 씁니다. 아니,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더니요. S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좌불안석이었다. 참 이상하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미쳤었나 싶습니다. 후회하시나 보군요. 네, 살아보니 둘은 서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더라고요. 뭐 그냥 조금 안 맞는 거야 누구나 그렇다고 하지만 소영 씨와 나는 애초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정도로 힘드시군요. 정도는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소영 씨가 아마도 예전부터 도박을 즐겨 했던가 보더라고요. 왜요? 도박을 자주 합니까? 네, 요즘은 아예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왜 우리 집 그 뒷방 있지요? 기억하시죠? 그럼요, 알지요. 문을 하나 더 달아놓은 이유가 뒷방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그랬나 봐요. 매일 이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네요. 담배도 엄청 피워요. 우리 집 바로 뒤가 산인데 바람이 불어 불씨가 뒤로 번져 산불이라도 날까 아주 걱정이라니까요. 이거 큰일이군요. 제재해도 말을 안 듣던가요? 그게 도박꾼들 근성이 누가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도 그 사람들 오가는 게 꼴보기가 싫어서 도박 상담소를 다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 심리가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S는 경성과 헤어지고 정도 씨에게 소영을 소개한 걸 골백 번 후회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바로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자니 죄스러웠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도박 상담소야 사실 소영 씨가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 말을 듣나요? 처음엔 도박을 끊게 하려고 제 나름으로 무슨 수라도 써보려고 노력했지요. 나라도 그들의 심리를 알려고 상담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끊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담소 직원이 뭐 아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손모가지를 끊으면 발모가지로 친다고요. 그러니 이혼이 답이라고요. 원래 도박하는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도박꾼들 생활 습관이 밤새워 놀고 낮에 자고 밤낮이 바뀌니 배우자는 삶이 피폐하다고 하면서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헤어지라며 강력히 말합디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누구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거 참 소개한 입장에서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S는 말하면서 소영의 아들 얘기는 또 언제 나오려나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요즘은 전 쳐다보지도 않아요. 몇 명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아예 참견도 하지 않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S씨야 알고 소개한 게 아니니까 S씨가 미안할 건 없습니다. 처음엔 조금 띄엄띄엄 모이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부터는 아예 매일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출근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코로나로 저녁에 2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한 방에서 여럿이 모여 논다 그 말입니까? 네, 처음엔 안 된다고 싸우기도 해봤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더 소리를 지르고 그걸 못하면 죽는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덤비니 상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골에 들어앉아 있으니 심심한데 그럼 뭘 하며 시간을 보내냐고 화를 내면서 자기는 유일한 취미가 도박이니 말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어이가 없어서 그저 말이 안 나와요. 저보고는 당신 좋아하는 책을 본다고 해서
자기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못하게 하냐며 서로 터치하지 말고 각자 좋은 거 하고 살자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허참, 이거 산 넘어 산이군요. 어디 책과 도박을 비유합니까? 이거 정말 듣자 하니 소영씨가 정도가 지나치네요. 소영씨 말로는 오히려 시골까지 들어와주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며 더 큰 소리를 지르니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일체 대화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됐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소영씨가 전원주택이 소원이라고 해서 정도씨가 들어가 준 건데요. 집도 소영씨 앞으로 해주고요. 내가 다 듣고 다 봤는데 모르면 몰라도 세상에 이럴 수는 없지요. 요즘은 우리 집이 무슨 도박장처럼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하는 말을 언뜻 들으니 양수리 하우스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박장을 하우스라고 표현하나 봅디다. 아이고, 그거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는데 제가 신고해 줄까요? 그건 좀 그렇지요. 경찰차가 오고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시골이라 몇 집 안 되니 어느 집이 어떻다는 게 금방 소문 나거든요. 우리 집에서 도박하다 마누라가 잡혀갔다는 소문이 나는 건 동네 창피하네요. 애쓰는 땅이 꺼져라 숨을 쉬었다. 거기다가 어떤 날은 그들이 큰 소리로 욕하고 싸우는 소리도 나고 아주 지옥이 따로 없으니 어쩌면 좋을지 저도 한숨만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변했대요? 그 사이에 이렇게 두 분이 등을 돌리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요. 이거 괜히 내가 경선을 만나 정도 씨가 소영 씨를 알게 됐으니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 우리 사이를 잘 아는 사람이 S뿐이라 S씨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고 말았네요. 오랜만에 만나 좋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이거 미안합니다. 미안하긴요. 아닙니다. S는 두 팔을 들어 가로저으며 아니라고 했다. 저는 요즘 우울증인지 화병인지 그런 게 온 것도 같아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해서 한겨울에도 창문을 다 열고 옷을 벗을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화병이나 우울증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혹시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지 그래요. 아니요. 이게 무슨 암 같은 거면 가서 수술이라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내 병은 정신적인 것 같아서 내가 이겨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괜히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가 아닌가 싶네요. 아니지요. 이런 말은 해야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나 같아도 화병에 우울증이 걸리고 말겠네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난 다시는 소영 씨랑 잘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소영 씨랑 헤어지면 나을 병 같은데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자니 집을 소영 씨 앞으로 해줘서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을 놓고 나와야 하니 그것도 말이 쉽지 참 어렵네요. 그렇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집을 주고 나갈까 수백 번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주고 나가서 내가 그 집에 대해 속상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경을 쓰게 될 테고 그러면 정신적인 힘듦은 계속 따라온다는 게 이게 참 딜레마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나도 이제 전원주택에 몸이 맞춰져서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기가 싫다는 게 이게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랍니다. 하긴 시골 공기 좋지요. 내가 가봐서 알지만 그곳은 정말 터도 좋고 집도 잘 지어서 거기서 살다 다시 복잡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란 나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S씨를 속으로 원망했다면 오늘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의 한순간의 불찰을 누군가에게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 속병이 조금 나을까 싶어 실례인지 알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네요. 실례는요. 저에게는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제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아무튼 오늘 당장 어떻게 하라고 조언은 어렵지만 우리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 아무래도 괜한 말을 해서 신경 쓰이게 해드린 건 아닌지 미안해지네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재혼은 초혼하고 달라서 정이 떨어지면 하루도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서로 연결된 게 없으니 돈 문제만 없으면 당장 갈라서는 게 답인데. 에스는 정도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참, 혹시 소영 씨 아들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아니요. 왜요? 소영 씨 아들은 베트남에서 미장원 한다고만 알고 있는데요. 에스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싶어 순간 괜히 말을 꺼냈나 싶었다. 그러나 말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네, 이거 참 말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저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을 고민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해야 하나 그냥 있어야 하나 하고 말이죠. 무슨 말인데 몇 년이나 고민하셨다는 말입니까? 왜 두 분이 합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가 경선이랑 양수리에 놀러가서 하루 자고 온 날 있지요? 네,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밤하늘 별도 보고 기타 치며 노래도 부르며 우리 다 같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었지요. 네,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소영 씨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전해주기도 그렇고 안 전해주기도 그렇고 제가 아주 찜찜했어요. 진작 알았다면 같이 합치기 전에 아마 제가 말렸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요? 정도는 아무래도 엄청난 일인 것 같아 입이 바짝 말랐다. 도저히 제 입으로 전하기가 힘든 말이지만 두 분 사이도 그렇게 되었다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정도 씨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소영 씨 아들이 아동 성 땡땡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의 나올 때가 된 듯 싶은데요. 네? 정도는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타들어갔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일반 절도나 사기도 아니고 하필 아동 성 땡땡범이라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다네요. 재범으로 들어가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요. 아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면 저에게 미리 해줬어야죠. 정도는 S에게 실망하는 눈빛을 보냈다.